안녕하십니까. 최연석과 함께하는 일본 군사안보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본 방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본 방위성, 우리 국방부에 해당되는 정부 부서죠. 도쿄에서 가장 번화하고 땅값이 비싼 도쿄 중심부인 신주쿠 이치가야에 자리 잡고 있는 방위성은 일본 방위의 최고 컨트롤 타워로 직원수 27만 명의 연간 예산 4조 8,840억엔, 일본 내 국가 공무원 총급여의 40%를 차지하며 방위성 소속의 육해공 자위대를 합하면 일본 정부 최대의 어마어마한 조직입니다. 기존에는 방위청이라고 하였지만 냉전 이후 자위대의 역할 확대와 이상 징대로 그 격을 높여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은 후 2007년에 청에서 성으로 승격하며 과거 도쿄 미나토구의 롯본기의 구 건물에서 이치가야의 신청사를 구축하여 이치가야 시대를 열었습니다. 방위성은 대신 1명, 장관이죠. 부대신 2명, 그리고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차관 1명과 대신 정무관 1명으로 구성되며, 그 소관 업무는 일본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며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고 육상, 해상, 항공자위대의 관리 및 운영, 그리고 이에 관한 사무조약에 근거한 외국 군대의 주류 및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의 규정에 근거한 미국 정부의 책무의 본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예하 주요 조직으로 통합망령관부, 우리 합동참모본부죠. 그 다음에 육상, 해상, 항공망령관부, 육해공모본부죠. 그리고 육상, 해상, 항공자위대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는 현재 방위성의 위치입니다. 도쿄에서 가장 번화하고 땅값이 비싼 도쿄 중심부인 신주쿠 이치가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으로도 접근이 아주 용이한 곳에 자리 잡고 있죠. 하늘에서 내려다본 방위성 청사의 모습입니다. 이곳이 바로 제국주의 일본이 태평양 전쟁, 일본에서는 대동아 전쟁이라고 하죠. 당시 전쟁 지도본부로 사용한 곳입니다. 일본 육군 사관학교가 태동한 곳이기도 하고요. 맨 아래 별표로 표시된 것이 태평양 전쟁 당시 지하 방공호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이곳 방위성 청사 맨 중앙부에 일본의 안보 방위를 총 컨트롤하는 최고 사령탑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인물들을 한번 훑어볼까요? 일본 안보의 최고 사령관인 내각총리 대신 기시다 후미오를 토비로 하여 방위성 대신은 자민당 중의원 4선 출신의 하마다 야스카즈, 그리고 그 예하 조직으로 통합망료의 의장인 야마자키 코우지 대장, 방위대 27기, 우리 육사 39기쯤 해당되죠. 그리고 육상망료장 도쿄대 출신의 요시다 요시히데 대장, 해상망료장 사카이 료 대장, 방위대 31기, 항공망료장 이즈스 슌지 대장, 방위대 30기 인물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과거 방위성 대신을 역임한 바 있는데, 방위성 대신의 위치가 수상에 오를 수 있을 만큼 방위성이 일본 정부 부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매우 중차대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이야기 주제가 일본 방위의 최고 사령탑, 방위성, 일본 군국주의의 연함인가? 라는 것인데요. 현재 이치가야에서 국가방위의 순관 인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위성이 일본 군국주의, 제국주의 연합이라는 얘기인데 좀 흥미롭죠.
이곳 신주쿠 이치가에 위치한 방위성 말이죠. 옛날 구일본 육군 사관학교가 이곳에서 개교하여 출발했고 그 일본 육사 출신의 군벌들이 구한말 조선 침략 및 청일, 러일전쟁의 주역이었고 그리고 세계 1, 2차 대전의 참전과 시베리아 출병, 만주사병과 중일전쟁의 유발, 태평양 전쟁을 주도해 나간 주역이라는 사실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 일본 사람들도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릴까 합니다. 채널을 고정시키고 재미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성이 위치하고 있는 이치가야다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사진이 현재 방위성의 옛 이치가야 주둔지 전경도입니다. 이치가야다이가 역사자료에 최초로 등장한 것은 1312년 무로마치 시대인데요. 에도성 서부 외곽의 요충지로 역할을 수행하며 중세 이후 항상 일본의 역사의 흥망성쇠의 소용돌이 속에서 휘말려 왔습니다. 도쿠가와 시대에는 도쿠가와 막부의 친번, 직속번입니다. 친번의 필두인 오하리번의 본거지로 막부 212년간의 도성방어의 일익을 담당하였으나 막부 말기에 밀어닥친 시대의 여파를 못 이기고 이전 제가 역사 시간에 말씀드린 에도 막부 말기에 막부 타도의 도막 운동이 되겠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막부 타도의 에도성을 겨냥하는 관군의 포병진지 역할을 하며 메이지 유신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신 당시 정한론의 대표자인 사이고 다카모리가 관군 1만여 명을 이끌고 여기 이치가야다이에 주둔하여 대정봉환을 달성하였는데 대정봉환이라 하면 1867년 11월 9일에 도쿠가와 막부 15대 쇼군인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메이지 천황에게 통치권을 반납하는 것을 선언한 정치적 사건을 말합니다. 그 후에 메이지 건군에 따라 일본 육사가 창설되어 일본 육사의 요람이 되었죠. 좌측에 있는 사진은 1885년 일본 육사 개교 당시에 이치가야다이 주둔지이고 우측에 있는 사진은 1907년 일본 육군 사관학교에 있었던 이치가야다이의 모습입니다. 1847년 일본 육군 사관학교 조례가 제정되어 이곳에 교사 신축이 개시되었고 이듬해 1875년에 제1기 사관생도 158명이 입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1878년에 교정이 완공되어 일본 육사 개교식이 거행되죠. 그리고 정식으로 1, 2기 사관 후보생 148명이 입교하면서 이치가야 육사 시대가 개막이 됩니다. 1896년에는 조선인 유학생 11명이 최초로 이곳 이치가야 일본 육사에 입교하게 되고요. 1900년에 중국인 유학생도 40명이 입교를 합니다. 일본 육사의 이치가야 주둔지 시대는 다이쇼 시대, 그러니까 1912년부터 1926년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곳 육사 주둔지는 1923년 관동 대지진으로 건물 대부분이 붕괴 소실되는 난을 겪기도 했지만 1929년부터 1937년까지 축차적으로 재건하였으며 이곳에서 일본군 정예장교를 대거 배출하여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투입하게 됩니다.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1941년에 일본의 진주만 기수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자 전쟁 지도를 위해 대본영을 이곳으로 이전하고 육사는 사이타마현 아사카시로 이전시킵니다. 이듬해 1942년에는 육군 항공본부, 항공총관부를 이치가야로 이주시켜 명실공히 전쟁 지도를 위한 최상의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의 중대 사안을 결정 시에는
히로히토 쇼와 천황이 직접 이곳에 위치하여 어전회의를 개최하거나 하였으며 전쟁 막바지인 1945년에 이곳에 일본 본토 결전을 준비하기에 졸업생 5만 1,500여 명으로 구성된 제1총군이 설치되기도 합니다. 이곳 이치가야의 일본 육사 졸업생 5만 1,500여 명이 아시아 제국을 무력으로 휩쓸고 미국의 간담을 서늘케 한 진주만 기습과 태평양 전쟁의 주역들인 것입니다. 1945년 8월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 도달할 무렵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발을 맞고 난 후 쇼와 천황은 이곳에서 마지막 어전회의를 연 후 수일간의 권해 끝에 결국 무조건 항복을 하는 길만이 일본 민족이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다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태평양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1943년 4월 28일 쇼와 천황이 이곳에서 전쟁 지도를 위한 어전회의를 개최한 모습입니다.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미군의 본토 공습, 특히 수도 도쿄 공습이 격화되자 지하 방공호를 구축하여 대본형 전쟁 지도부는 방공호 안으로 미군 공습을 대피해 나가면서 전쟁을 이끌고 나갔고 그 흔적이 아직도 방위성 청사내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1945년) 일본 패전 후 극동연합군 사령부에 의한 군정이 실시되면서 일본군은 해체되고 그해 11월에 제1보건성이 설치된 것이 현 방위성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1946년에 연합군이 일본에 진주하며 이곳 학교 강당에 극동군사재판소가 개정됩니다. 도조 히데키 수상을 비롯한 수많은 태평양 전쟁의 전범들이 이곳에서 전범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은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곳은 미 극동군 사령부, 국제연합군 사령부, 미군 장교 숙소로도 사용이 됩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주일 미군 부대가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됨에 따라 치안 공백이 발생하자 일본의 치안 공백을 메꾼다는 빌미로 경찰 예비대가 창설이 되며 이 경찰 예비대는 이후 보안대로 그리고 1954년에 다시 자위대로 개칭되면서 일본 재무장의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경찰 예비대 본부도 이곳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1959년에 방위청으로 이관되었고 육해공 자위대 간부학교가 이곳으로 이전하였으며 1961년에는 통합망류학교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저도 1990년 유학 시절에 이곳에서 숙소를 이용한 바 있습니다. 이듬해 1960년에 관동지방 방위를 담당하는 동부방면 총관부가 이주에 들어왔고요. 1963년에는 도쿄올림픽 지원집단 사령부를 편성하여 올림픽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방위청의 방위성 승격과 출범의 장소로 이것이 지정됨에 따라 육해공 자위대 간부학교와 통합망류학교는 인근 메구로 지역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에 방위성이 들어서게 된 것이죠. 파란만장한 역사를 지닌 이치가야다이, 그리고 그곳에 둥지를 튼 일본의 방위성. 이 정도면 일본 방위성이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의 열함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곳에서 근무하는 일본 자위대 요원들, 방위성 공무원들, 그들 모두 일본이라는 국가를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들 모두는 무슨 생각에 젖어 있을까요?
예전에 화려했던 대일본 제국, 대동아 공영권, 대제국의 건설, 이런 꿈을 다시 한번 꾸고 있지 않을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